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녹조 현상에 대해 정부가 환경단체와 원인 공방만 벌이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녹조 현상으로 인해 수돗물 안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전국 하천에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독성 물질인 남조류까지 발견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은 주요 원인을 4대강 유역에 16개 보가 건설되면서 유속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극심한 폭염으로 물속 부영양화 현상이 활발해지면서 녹조가 크게 증가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온과 인농도, 많은 일사량 등의 복합적 상황에서 녹조가 발생하지만 다른 원인이 높더라도 강의 유속이 빠른 경우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강에 우리 댐을 막아서, 우리나라는 자연호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댐을 막아서 만든 인공호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여서 이제 녹조가 피는 거죠. 최근 폭우로 녹조 현상은 일부 잦아들었지만 하천수를 수돗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녹조 현상의 재발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에 따른 수돗물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수시설을 거친 음용수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우려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녹조 현상으로 인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조류 제거선 내 오존 살균 방식은 마이크로시스틴을 용해시켜 독성이 약 1000배나 증가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또 고려대 최승일 교수는 염소 소독 과정에서 발생한 유기물질들이 발암성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농도 조류로 인한 소독 부산물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1000배 정도 농도가 높은 걸로, 물속보다도. 그래서 터지게 해서 이렇게 분해돼서 안에 세포 속에 내려있는 게 다 나와버리면은 가게는 가게대로 부담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더 큰 건강상의 위해보다는 심리적인 그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녹조 현상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 지도 점검 강화 등과 중장기 대책으로 하천 주변 오염원에 대한 규제, 고도 정수 처리 조기 도입, 조류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대책은 녹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빠져있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강이 설치된 보들로 인해 고인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한 녹조가 심각해지는 현상은 막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수리 수문학적 여건과 오염원 분포에 있어서 저희가 조류 발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폭제 역할을 하는 그 배양서 부분에 대한 부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일환으로 5천억 규모의 총인 처리 시설을 설치해 인해 증가로 인한 녹조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그 효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녹조 현상에 대한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의 수문을 개방함으로써 강이 강답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수해를 입은 북한에 1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전했습니다. 유엔 구호기금은 북한에 100만 달러를 긴급 대응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이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에게 영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60만 달러, 식수 공급과 위생 사업 명목으로 40만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실은 2차 북한 홍수 피해 보고서에서 북한 수해 지원에 모두 47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지난 봄 가뭄으로 인해 70만 톤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5월과 6월에 걸친 가뭄으로 밀과 보리 등 이모작 작물의 생산량이 20만 톤 이상 감소하고 옥수수와 감자 등 가을에 수확할 농작물들도 50만 톤 이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이 밀가루 지원 협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지만 모니터링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사순절 기간 모금된 약 1,000톤 분량의 밀가루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 박창빈 부회장 등 관계자 3명이 개성을 방문했으며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측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분배 투명성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합의가 무산됐으며 양측은 이번 주 중 팩스 등을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북 일정 중 북측 관계자는 청천강 범람으로 평안남도 안주시와 개천시 등의 피해가 컸다고 수해 피해를 언급했지만 수해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평안북도 정주시 등에 있는 씨감자 생산 사업장 피해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선행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선행교육이 대부분의 학생에게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이번에는 선행교육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단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약 68%로 국민 중 7명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행교육의 효과에 대해선 대부분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약 74%로 나왔습니다. 선행교육을 많이 받아왔던 20대조차 선행교육의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이었습니다. 주부들 또한 78%라는 가장 높은 수치로 선행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단체는 자녀들의 사교육 참여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주부들이 오히려 사교육에 대해 실망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학원에 아무리 보내도 어쨌든 간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현상들, 그리고 반짝 오르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는 판단을 주부들이 직접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선행교육 금지법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무응답을 제외하곤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반대가 33%로 찬성 의견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별히 40대 이상 부모 세대와 블루칼라층에서의 지지가 눈에 띕니다. 선행교육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고 경제적 부담을 느낄수록 제도적으로 선행교육을 규제하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까지 선행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입시에서 학교 진도를 벗어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가장 최근에 선행교육을 받은 20대와 학생층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대학 입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고 단체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설학원의 홍보, 중간 기말고사에서의 어려운 문제 출제도 선행교육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주요 대학의 수리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고교 수준을 넘었으며 인문계 논술 문제 또한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로 학교 교육만으론 대입 논술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급학교 그 입시에서 나오는 어려운 시험 문제, 그리고 그 학교의 그 교육과정과 대비가 안 되는 진도 바깥의 그 시험 문제, 이것을 이제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또 학원의 또 홍보, 선전, 효과, 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결합되는 것이죠. 앞으로 단체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행교육을 부추기는 대학 입시 제도를 바로잡는 일에 힘쓰는 한편 선행교육 금지법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과 시민 참여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법안 추진을 하는 국회에서도 이에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이 의견을 보내오고 있어서 이후에 국회에서의 구체적인 입법 절차에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를 통해 선행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행교육을 경험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선행교육 효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입시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여론이 선행교육 금지법의 향후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코레일이 서울역 일대의 노숙인들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251명으로
강제 퇴고 조치가 시행됐을 당시 273명이었던 것에 비해 불과 22명만이 감소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수는 강제 퇴고 조치 직후인 작년 9월 초까지만 해도 184명으로 줄었으며 이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노숙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서울역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겨울 서울시가 상담과 응급 구호 활동 등을 펼치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노숙인이 유입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시내 노숙인 밀집 지역의 노숙인 수도 현재 594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코레일의 강제 퇴고 조치와 서울시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노숙인 수가 변함없는 것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예산 부족과 시민들의 반발, 노숙인들의 자활 의지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난민의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월 창립된 탈북난민 북한구원 한국교회 연합이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교회는 우선 9월 6일 서울 중국 대사관과 부산 광주 영사관 앞에서 북송 반대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는 7월 9일 중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부산 하나로교회 전재기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도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또 21일에는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며 추석을 앞둔 26일에는 탈북난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위로잔치를 명성교회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상임회장 최병두 목사는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힘을 모아 통일에 대비해야 하며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교회를 세우자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한 행정 보류를 결의했습니다. 탈퇴를 전제로 한 행정보류며 총회에서 탈퇴 논의가 있을 전망입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는 이번 회기 두 번째 실행위원회를 열고 지난번 실행위에서 보류했던 한기총 발신 문서건을 재논의했습니다. 발신 문서는 조용기 원로 목사에 대한 신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비판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관련 문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기총 명예회장직을 사퇴한 바 있는 최성규 목사가 탈퇴를 전제로 한 행정 보류를 건의했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행정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실행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 일부 장로는 한기총 홍재철 목사가 조 원로 목사를 면담하고 이영훈 총회장을 음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훈 목사는 홍 목사에게 31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늘 3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단 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실천신대 조성돈 교수와 기독법률가회 이상민 변호사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주요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북 성시화 운동본부 제3대 대표회장에 익산 반석교회 이병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 목사는 취임 예배에서 전북 16개 시군구 본부와 함께 200만 구령운동에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새 담임 목사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주승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교수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손자로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다운 증후군을 앓는 기독교인 소녀가 코란을 태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정부 관계자는 소녀가 고의적으로 코란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무슬림들이 반발하며 소녀와 기독교인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국지성 호우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비는 오후 들어 서울, 경기, 충남 서해안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부산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6도, 대구와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고 충청 이남지방은 목요일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